첫 번째 이야기, 공사판 목수가 군대 가면 벌어지는 일.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감톨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4%, 구라 6%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감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김감톨. 하고 싶었던 것이 많았던 20대 초반, 이것저것 하다 보니 어느덧 20대 중반이 되었고, 이왕 늦은 거 아싸리 천천히 가자는 마인드로 생활하다 2010년 29살에 입대하게 되었다. 학창시절부터 허리가 안 좋아 계속 병원에 다녔는데 허리 치료를 이유로 연기할 수 있었고, 동생이 먼저 군대를 갔기에 형제 동시 복무 연장 덕에 더 미룰 수 있었다. 자대 배치 후 통과 의뢰인 행복 아님 면담. 뭐 하다가 이렇게 늦게 왔어? 그때 나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리고 마는데, 공사판에서 목수로 8년 정도 일하다 좀 늦었습니다. 순간 행복아님의 표정이 바뀌었다. 먹잇감을 찾은 포식자의 눈빛이랄까. 원래 신병은 2주간 적응 기간을 두었는데 그딴 거 없이 행복아님은 중대장님께 강력하게 어필하여 나를 행정병으로 차출했다. 이게 나의 첫 번째 보직. 당시 부대 개방 행사 전이었고 임시 창고를 지어야 했는데 행복아님은 2주간 나를 데리고 다니며 창고 작업 및 다양한 작업에 투입하며 알차게 활용하셨다. 그러던 중 상황실에서 작업할 게 있다고 지원을 요청. 당연히 짬이 제일 적은 내가 가게 되었고, 상황실에 도착하자 부대 내 최고 짬원사, 다음해 만기 전역하시는 작전 담당관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이등병이 와서 조금은 미덥잖아 하시는 눈치. 작업 내용은 부대 개방 행사에 쓸 안내 팻말을 만들어 페인트 칠까지 하고 부대 입구 밖 30m 앞에 박아 세워두는 것. 어때? 할 수 있겠어? 공사판에서 목수로 일하다 온 내게 이 정도는 뭐 10분 만에 뚝딱 만들어 세워버리자 엄청나게 흡족해 하시는 작전 담당관님. 다음날, 누가 저를 작전 담당관님 작업해 보냈어. 이것들이 밖으로 내돌리지 말라니까. 야 감토리, 너 보직 옮겨야겠다.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상황실로 출근해. 상황실 근무는 모두 본부 중대 소속 병사. 나는 박격포병 중대 소속이었지만 파견 형식으로 두 번째 보직인 작전 담당 행정병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작전 담당 행정병은 전 중대 인원 보고를 정리하여 상급 부대에 보고, 훈련 시에는 수시로 상황 보고를 하는 일을 담당했다. 나중에 담당관님께 왜 나를 찍으셨냐고 물어보니 그때 표지판 일처리에 감탄하셨다고 하시며, 이런 일처리라면 뭘 시켜도 잘하겠다 싶었다고. 그렇게 작전 담당 행정병으로 3개월 정도 근무하던 중 일이 터지게 된다. 아니, 내가 터뜨렸다고 해야 하나? 당신은 사단 통제하에 훈련 중이었다. 여느 때와 같이 상급부대에 보고하기 위해 전화했는데 처음 듣는 목소리의 간부가 전화를 받았다. 네, 충성 작전병 김감톨 일병입니다. 혹시 작전 담당관님 안 계십니까? 작전 보고 해야 합니다.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건가? 작전 담당관님께 직접 보고 드리는 것이 정리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전화 받으신 분은 누구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단장이야. 이제 내가 보고받아도 되는 거겠지. 아직도 기억난다. 소름 돋던 그때를. 그 즉시 나는 큰 소리로 충성을 외치고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최대한 또박또박 브리핑했다. 전화 끊은 후 인사장교님이 뭔데? 라고 물어보시길래 자초지종을 설명드렸더니 라고 말하며 웃으며 나가셨다. 일주일 후, 너 전출 가야겠다.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었고 선우님과 다들 친하게 잘 지냈기 때문에 황당해하며, 왜 제가 전출을 갑니까? 사단장님께서 너를 콕 집어서 부르셨어. 아, 그날 사단장님께서는 당시 보고 내용이 아주 잘 정리되었고 듣기 좋은 브리핑이었다고. 마침 있던 상황병 중 한 명이 곧 전역이어서 나를 지목하신 거였다. 그렇게 나는 세 번째 보직인 사단 상황병이 되었다. 사수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일이 익숙해지던 일병 말, 산사태로 인해 철책이 무너져 다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복구 인원이 부족해지자 군수과장님이 나를 데리고 작업 현장으로 갔다. 여기서 나는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10분 발휘. 빠른 삽질로 기둥을 세웠고 용접의 푯말 작업까지 완벽하게 복구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책상에만 앉아있다가 오랜만에 몸쓰는 작업이라 나도 모르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다. 군수과장님은 무척 흡족해 하시며 여기저기 나를 칭찬하고 다니셨고, 그 후 강력하게 어필하여 기어이 나를 군수과 행정병으로 데려가셨다. 이게 나의 네 번째 보직. 군수과에서 일한 지 2달여쯤 지났을 무렵 주말, 기독교 행사 때 교회에 연예인 온다는 소식이 들렸고 나 역시 행사 참여 신청을 한 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교회에서 군종병 밴드 인원 중 드럼을 치는 군종병이 손을 다치는 바람에 연주에 지장이 있다는 군수과장님의 말을 듣고, 드럼은 저도 좀 칠 줄 압니다. 손을 다쳤다니 드러머로서 매우 슬픈 일이네요. 라고 별 생각 없이 말했는데 바로 드러머로 대신 투입됐다. 그래서 일주일간 군종병 밴드와 열심히 합을 맞추고 연예인 오는 그날
성황리에 무사히 행사를 마치게 된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주임원사님이 나를 찾으셨다. 오늘부터 교회에서 근무해라. 그렇게 나는 5번째 보직인 군종병이 된다. 교회에서 드럼 칠 일도 많았고 마침 군종병 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나를 군종병으로 보직 변경하신 것. 군수과장님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어쩌겠는가. 사단 주임원사님의 파워가 어마어마한 걸. 그렇게 군종병이 나의 마지막 보직이라 생각하며 교회에서 일과를 보냈고 상꺽이 되었을 무렵 KCTC 훈련이 다가왔다. 군종병이지만 소속은 사단 상황병. 나 역시 KCTC에 참여해야 한다. 방어진지를 만들라는 사단장님의 지시가 내려왔고 군수과장님은 내게 그 임무를 맡기셨다. 연병장에 구축해야 하는데 땅을 팔 수 없기에 부대에 남은 드럼통과 주임원사님께서 공수해오신 나무 합판, 검은 그늘천, 나뭇가지들을 이용해 내가 설계한 대로 방어진지를 완성했다. 방어진지를 보신 사단장님께서는 감탄하시며 칭찬을 해주셨고 사단 대 사단에서 내가 만든 방어진지는 적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며 우리 사단이 승리하게 된다. 이후 나는 공로를 인정받아 KCTC 7박 8일 휴가에 사단장님 휴가 7박 8일을 추가로 붙여가게 되었고 휴가 복귀하니 이제부터 너는 주임원사실 행정병이다. 그렇다. 방어진지 구축하는 걸 보신 주임원사님께서 나를 전역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기로 작정하신 것. 그렇게 6번째 보직인 주임원사님 도비로 여러 작업에 실수 없이 투입되었다. 주임원사님은 일을 시킨 만큼 휴가도 엄청 뿌려주시는 분이었기에 말년휴가는 남들 2배 정도 다녀오며 파란만장한 군생활을 마무리하게 된다. 당연히 주변 간부들도 전문하사 신청하라고, 네 나이면 아직 할 수 있다고, 기간만 채우면 빠르게 진급할 수 있도록 힘써줄게 라는 말을 여러 번 듣긴 했지만 좋게 잘 거절했다. 참고로 저는 군에서 시간 날 때마다 자격증 공부를 했고 전역 후 1년 정도 학원 다니며 자격증을 취득. 지금은 타워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군에서 뭔가를 잘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처럼 말출 전까지 끌려다닙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남양특집 부사관이었던 남편의 사연.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리리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5%, 구라 5%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리리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는 2002년 9월경 인간한 지 얼마 안 된 초임하사였던 남편이 영내 대기 생활 중이었을 때 이야기다. 바로 위 고참 중 인간적으로 정말 잘해주시던 중사님이 당직 근무를 하셨는데 남편은 말동무도 해드리고 당직 근무 요령도 익히기 위해 행정반을 방문했다. 12시부터 1시까지가 순찰 시간. 중사님이 남편에게 함께 돌자고 하셨다. 그렇게 울타리, 탄약고, 초소, 창고 등을 순찰 돌았고 지통실까지 거리가 300m 정도 남았을 지점이었다. 중사님이 플래시를 들고 비추면서 걷고 있었는데 교통호를 지나며 중사님이 플래시로 좌우를 비추다 갑자기 한 곳에 플래시를 다시 비췄다. 그리고 2명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통실까지 냅다 뛰었다고 한다. 밝은 빛이 있는 지통실에 도착해서야 둘은 숨을 몰아쉬며 서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너 봤냐? 봤습니다. 나무 그루터기 앞에 어린애, 흰색 와이셔츠. 검정 멜빵 바지, 그리고 머리는 단발머리, 얼굴은 얼굴이 없었습니다. 둘은 인상 차기가 정확하게 일치 않은 꼬마를 본 것. 남편 말로는 부잣집 아들 같은 느낌이었다고. 아니 저기 왜 꼬마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얼굴이 없는 것을 둘 다 인식하고 놀라서 밝은 빛을 향해 무작정 뛰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남편은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 쫑!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구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